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뭐 속보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제시 마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용표님의 작심 발언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생일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오늘 가장 크게 주목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야기한 이 토트넘이 지금 어떤 선수를 데려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실내 1티어 이 언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외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와 더불어서 축구계에 있는 소식들까지 싹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은 야말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스페인에서 가장 어린, 그러니까 16세 362일의 기록으로 지금 유로 역대 최연소 득점자에 등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상황인데, 지금 유로 최연소 득점이 예전에는 이제 18세였거든요. 18세 141일이었는데 라민 야말이 16세 362일의 기록으로 이거를 깨버리면서 야, 진짜 대박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메시 목욕의 수혜를 받은 친구로도 잘 알려져 있고 여하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야말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이번에 아르헨티나랑 맞붙게 되죠. 준결승 코파 아메리카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 한국이 놓친 감독인 마쉬가 도대체 어디까지 돌풍을 일으킬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쉬 감독이 아무래도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이 축구 협회 관련해 가지고 일고 있는 이 불협화음, 그야말로 난리가 난 이 상황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받는데, 이따가 9시에 이제 캐나다랑 아르헨티나 경기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가 결승전까지 진출한다. 그거 볼만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국내 축구계의 이 난리, 그 중에 이제 이영표님의 이 작심 발언도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뱉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쭉 살펴보면은 이영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영표님께서 면접 후에 기존 전력 강화 위원들과 토의가 있어야 했는데, 근데 외부로 유출될 것이 두려웠다고 했는데 이는 5개월 동안 감독 선임을 위해 노력했던 위원들을 믿지 못했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협회가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은 이제 박주호 선수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적인 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어떤 그 행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컨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토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유출될 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KFA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닌 게 모든 유출의 원인이 사실 KFA였죠. 그래서 이제 유체이탈 화법을 하고 있는 이 KFA. 여하튼 당초에 외국인 감독을 배제하고 국내 감독을 뽑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4월에 확인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만큼은 좋은 외국인 감독이 오리라 기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영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클럽급의 감독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와, 홍명보가 클럽급의 감독이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종의 사과와 그리고 이제 이 오해에 대한 좀 정정을 한 건데, 협회가 리버풀을 이끌었던 세계적인 명장 이 위르겐 클롭급 지도자와도 접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영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시만 해도 차비 감독 그리고 라파엘 베니테지 감독들과 접촉을 했고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래서 나도 기대했다. 결과적으로는 팬들이 만족할 만한 감독을 모셔오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건 이 정도 감독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어쨌건 이 팬들을 실망하게 했다는 게 지금 감독 선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너무 뭐 비겁하다, 이제 와가지고 막 박주호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많은 축구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면은 그거는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사실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면은 좋았겠지만 여하튼 박주호 선수가 첫 번째 펭귄이 돼가지고 뛰어들었을 때 같이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이 문제가 바뀔 수가 있는데 이영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래도 차라리 다행이다. 지금까지 협회가 여러 행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이전에는 그럼에도 믿어보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다.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과거에 축구협회가 이제 전북에서 최강희 감독을 빼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모셔온 케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감독을 K리그에서 빼오는 어떤 실수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협회가 뭔가 좀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축구인이든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하냐, 뭐 약간 뭐 붕창 두들기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사람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이럴 때 발언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진작에 용기를 못 낸 거는 좀 밉지만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뭐 나름 생일이라는 경사를 맞은 손흥민, FIFA에서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축하해주기도 하고 함부르크에서도 막 축하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토트넘에서도 와 우리 캡틴 생일이야 EPL 사무국에서도 손흥민이 번리전에 넣었던 원더골을 보여주면서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레전드 is born 레전드가 태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생일을 사실은 진정으로 축하하려면 이제 생일 선물이 필요한데 토트넘이 이제 프리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7월 18일날 하츠, 7월 20일날 퀸즈파크 레인저스 그리고 이제 비셀 고베 뭐 K리그 그리고 미넨과의 연전 이렇게 쭉 프리시즌 일정이 이어지는데 이 프리시즌 일정이 이어지기 전에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생일 선물. 그래서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죠. 스카이 스포츠입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제이콥 램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purs exploring player plus cash deal for Aston Villa. 아스톤 빌라와 지금 선수 플러스 캐시, 현금에다가 선수 이렇게 얹어가지고 지금 한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플레이어가 누구냐? 바로 지오바니 로셀소 선수를 지금 반대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토트넘이 다른 선수들도 쳐다보고 있죠. 조나선 데이비드, 페드로 네토 그리고 루이스 오펜다 선수를 이제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The Argentina International played under Aston Villa boss. 우나이 에메리 감독 체제 하에서 이 아르헨티나 국대에서도 뛰고 있는 이 로셀소가 예전에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건 굉장히 그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로셀소를 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제이콥 램지 역시 이제 토트넘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 선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바꾸자 스왑 딜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이콥 램지는 23살밖에 안 된 선수이기도 하고 별로 이제 빌라가 팔고 싶어 하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높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을 무한정 높게 받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시즌 이 제이콥 램지가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전한 게 언제냐면은 3월 2일에 마지막으로 출전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마냥 이제 그 가격을 높여 받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리고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지금 선수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4번의 선발 출전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교체로는 18번까지 출전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서로 원하지 않는 그리고 어쩌면 이제 그 부상이 있는 선수를 좀 서로 바꾸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원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versatile forward, 그러니까 여러 자리를 좀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장 크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아직 이제 코파에서 뛰고 있는 조나산 데이비드, 이따 9시에 이제 그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서겠죠. 그리고 이제 페드로 네투, 그리고 레드불 라이프치히의 루이스 오펜다 선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선수들이 토트넘이 지금 가장 크게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네투의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 1년 연장, 그리고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르발의 영입이 지금 오피셜로 발표된 것 이외에는 아직 추가적으로 영입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된 건 없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정식 일정은 이제 그 리그 일정입니다. 정식 리그 일정은 8월 19일 날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현재 레스터 시티는 감독이 없거든요. 지금 재정비를 하느라 바쁜 팀인데 어쨌건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런 팀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커룸 분위기는 어쨌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허리급의, 그러니까 지금 뭔가 고참에는 손흥민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베르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새로 들어온 아치 그레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이 중간급 선수들이 조금 더 필요하거든요. 이 허리에서 이 중간의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그런 선수로 이제 제이콥 램지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23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는데 이 선수 사실은 출전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약간 이제 그 몸값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와 왼쪽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이고 지금 토트넘으로 이적할 확률이 트랜스퍼 마케트 기준에서도 7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커리어를 살펴보면은 107경기, 그러니까 잔뼈가 꽤 굵은 선수입니다. 잔뼈가 꽤 굵은 선수이고 그리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toe injury, 그러니까 지금 이 부상, 발가락 부상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부상을 좀 입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가격은 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토트넘의 입장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로셀소에다가 2천만 파운드를 얹어가지고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격 협상이 될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준수한 속도,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에 준 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다. 공격적인 미드필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드리블을 좀 자주 시도하는 그런 선수이고 개인 기술이 화려한 편은 아닌데 여하튼 드리블을 좀 자주 하는 선수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역동적인 드리블보다는 이제 공격적인 키패스가 이 선수의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패스의 정교함도 엄청나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좀 발전이 필요한 선수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프리미어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선수다. 그리고 이제 페드로 네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살인 선수고 현재 가치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에 부상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트랜스퍼 마케트에서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왼쪽 윙어로 뛸 수 있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데 현재 마켓 밸류가 5,500만 유로로 평가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적 가격이 얼마나 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햄스트링 인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맞을까? 그런데 일단은 페드로 네투 선수라던가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던 제이콥 램지 같은 선수들을 데려온다면은 그럼 토트넘은 확실하게 이 공격적인 지역에서의 어떤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죠. 그래서 토트넘이 이 정도 돈을 쓸 용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메리가 로셀소를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적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6천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은 4,500만 파운드를 주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지금 파리 생제르맹, 아스날도 네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영입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얼마를 돈을 쓸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다가 6천만 파운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제이콥 램지에다가도 그 정도 돈을 쓰면 1억 파운드 이상을 쓰는 건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토트넘이 과연 얼마의 돈을 쓰게 될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도 지금 페드로 네토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스날 측에서도 네토가 이제 부상이 조금 더 잦아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 선수를 그 정도의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게 맞을까? 특히 이제 유리몸 부상에 대한 악몽이 있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PTSD처럼 이 선수 데려오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 방어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좀 굵직한 영입들이 토트넘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채팅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독은 일단은 정해진 거죠. 뭐 정해진 거기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협회 결정에 대한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 토양, 이 뿌리 자체가 일단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주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이영표 그리고 다른 어떤 레전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국내 분위기와는 또 상관없이 손흥민 선수라던가 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최대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가대표팀에서 좀 심란한 마음들을 좀 클럽팀에서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트넘에 좀 굵직한 영입들이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이 토트넘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들 중 가장 기대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고 흥미로운 외신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